반갑습니다. 대치 명인학원 수능영어 영역 대표 강사 황인환입니다. 자, 오늘 2023학년도 황인환 T 수업 수강생 생생후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촬영을 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번 주 금요일이죠. 네, 저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성적표가 이제 나왔고요. 오늘 또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전쯤에 우리 예진이가 상당히 좋은 소식을, 그리고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랑.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었고 또 어떤 과목들을 명인학원에서 수강했었는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권예진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지역인재 종합전형 장학생으로 입학하였고, 그리고 교과전형, 그리고 원광대학교 의예과 종합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대치명인학원에서 영어 황인환 선생님, 국어 박상영 선생님, 수학 김용국 선생님을 수강하면서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교 최종 합격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장학생이 되신 거고, 그리고 전형 두 가지를 썼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합격을 한 상태, 교과 전형이랑 그다음에 다 수시를 통해서 최저를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도 수시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1년 동안 수강을 정말 지각도 없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도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등급도 받고 의대도 갔는데 그럼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단점을 얘기하러 왔다면서요? 네, 단점도 받아들여야 되긴 한데 제가 예진이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어디까지 화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너무 안 주신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을 보세요. 네. 네. 보통 선생님 수업은 3시간 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30분 동안은 이제 주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끝나면 보통 다른 선생님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막 되게 많이씩 주셔서 편히 쉬었는데 선생님은 테스트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들어오셔서 분필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가니까 막상 수업 시간이 선생님 수업이 가장 많았어서 가장 남는 게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되게 애매한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쉬는 시간을 많이 안 줬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네. 제가 쉬는 시간을 많이 안 주는 단점을 가지고 있군요. 단점이 또 있나요, 혹시? 네. 네. 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처음 1, 2월 달에 수업을 들으면 이게 국어 수업인지 영어 수업인지 되게 헷갈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 그리고 뭐 글의 논리성, 그리고 뭐 인과관계, 역접,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면서 이게 내가 영어 실력을 올리려고 영어 수업을 들으러 온 게 맞나 하는 의심을 초반부에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강조하시는 영어의 짧은 글 구조에 있는 그 논리의 필연성이, 이러한 개념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진짜 저도 헷갈려요. 저도 영어 강사인지 국어 강사인지 헷갈립니다. 단점일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당황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죄송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러한 논리성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글을 보는 구조를 보는 그 기본 눈부터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이 2024학년도 수업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발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단점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 예진이가 선생님한테 불만이 많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단점을 그냥 다 얘기해봐. 얘기해보고. 자, 세 번째 단점 있나요? 네. 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단점인데요. 바로 황인환 선생님께서 휴강을 절대 안 하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을 때는 고3 학생들이 되게 피곤한 상태여서 며칠쯤은 가서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황인환 선생님만 계속 휴강을 안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남아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휴강을 안 한다고 느낀 거는 제가 영어 내신 준비를 할 때 보통 정시 학생들은 한 3주 정도 내신 기간에는 수업을 듣지 않는데 그 기간에 제 수업이 끝나고 정시 학생들을 위한 따로 대비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한치의 휴강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제가 휴강 안 하기로 유명하긴 한데 그게 미안합니다. 그게 사실 설날 추석 때 놀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학원에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학생들과의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게 쉽게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봐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직업적 소명 의식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단점이긴 해요. 휴강을 조금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내년에도. 네. 저 벌써 단점을 3개나 얘기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5개 채울까요? 그냥. 네. 혹시 그러면 또 다른 단점? 네, 선생님께서 매주 보는 테스트를 단 한 번도 봐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다른 과목 공부 때문에 바쁘고 솔직히 약간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단어 시험을 조금 소홀히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마 남겠어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가차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 열심히 하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제로 이렇게 성실하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장점 아니에요? 장점 아닙니까? 단 한 주도 빼먹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죠. 학생들 다 힘든데 이 반강제성이 학원의 어찌 보면 메리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보는 이제 그 단어 테스트나 마이크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어머니들한테 또 이제 문자로 항상 발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공부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매주마다 자신의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좀 과하긴 해요, 저도.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2024학년도부터는 조금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경시대회 같은 걸 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큰 상을 수여한다든지, 아니면 요 시험들을 빼먹지 않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달 정도 빼먹지 않은 개근에 관련된 상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진아,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단점 5개를 그냥 진짜 채우자. 채워보자. 네, 정말 지금까지는 기분이 썩 괜찮아요. 동요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단점으로는 선생님이 원래 목소리가 좀 크신 편인데 가끔 수업 중간에 소리를 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샤우팅이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서 심장이 막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조는 학생들을 깨우려고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신 건데 안 졸고 있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셔서 많이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100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1명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적어도 제 제자들과 제 학생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말고도 다른 강사 선생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학생이 졸아요. 네, 졸 수 있죠. 하지만 그 학생도 함께 가야 됩니다. 한 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할 거고요.
그래도 죄송하긴 합니다. 좀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2024학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1년 동안 제 수업을 들은 우리 예진이한테 이 단점들을 이렇게 낱낱이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도 많고 고쳐야 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2024학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진아,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즉 제자들의 후배들이죠. 후배들에게 응원 메시지,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 뭐 간단히 좀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인터뷰 끝낼까요? 네, 제가 고3 생활을 지내면서 고3 후반기에 처음부터 영어를 버렸던 친구들이 최저를 맞출 과목이 이제 없다며 막 되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요.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최저를 맞추려고 하면 정말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대평가라 4% 안에 꼭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1등급을 꼭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시 저같은 이제 최저를 맞춰야 하는 친구들은 꼭 영어 1등급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정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영어 등급으로 대학 급간이 많이 바뀌는 사례들이 많아서 꼭 황인환 선생님과 함께 영어 1등급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기출을 처음 보면 이 해설지에 한국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해설 강의를 봐도 되게 이 문장을 저 사람은 해석할 수 있지만 나는 해석을 못해서 틀렸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 마련인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다가 저는 황인환 선생님 수업을 1월에 들으면서 그 고민을 결국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도 황인환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서 함께 그 방법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예진이 같은 친구가 문과를 가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단점 지적도 잘하고요. 너무 제 수강생이고 제자지만 너무 자랑스럽고요. 어디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쫓아와준 우리 예진이가 잘 한 거고, 수능장에서 잘 버텨준 우리 예진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24학년도 대수능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면서 더욱 느낍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을 더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수업으로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전에 진짜 최종 합격이 돼서 지금 뭐 집에서 잔치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예진이 너무 고맙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가올 우리 수험생들, 후배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